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중앙부처 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저는 결산심사는 행정부의 재정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2023년도 재정과 관련된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또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로 잡아서 중앙정부가 올곧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도 하고 또 책임도 추궁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질의 과정에 이제 법인세 감세와 관련해서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 대기업은 부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대기업이 부자이면 틀림이 없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대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대기업은 근로자도 있고요. 물론 있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기업의 감세 문제는 그런 주주 문제로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의 문제라든지 누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감세 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화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법인세 인하가 세원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초 기대는 그런 내용으로 기대를 하고 감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 인하가 법인세 세원을 확대시켜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늘리는 그런 당초 기대했던 내용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조배석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총리님 네. 광우병은 괴담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소로부터 사람한테 옮겨가지고 대규모의 사망자가 났느냐 하는 점에서는 괴담이고요. 그 다음에 모 방송이 그거를 보도했을 때 내용과 관련해서 네. 광우병을 전체적으로 광우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그 우려들을 국민들이 표출해서 우리나라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수입 위생 조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광우병은 괴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옳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옳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언론이 광우병을 보도할 때 어느 소가 쓰러지는 것을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국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광우병이 아니라 다운어병이라는 거가 걸린 소를 완전히 오보를 한 거죠. 내용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언론에 보도된 한 건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 양.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잠깐만요. 네. 이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 총리님이 아마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정기획부 장관인가요? 그렇게 네. 하셨죠. 네, 경제부총리. 이게 그 당시 나온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수입의 위생 조건 중에 30개월 미만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이해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거잖아요.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내용을 허용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표출된 게 촛불로도 표출됐고 여러 가지 의사표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수용돼서 이명박 정부도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30개월 미만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론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이 광우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염려했고 그 염려된 내용이 수용이 돼서 현재까지도 수입 위생 조건에 30개월 미만 소로 수입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광우병 괴담입니까? 그 문제는 소위 노무현 저희가 그 FT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광우병 괴담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도 이어져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이 됐어요. 유해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습니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죠.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을 뿐더러 지금 방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방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안전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조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뭐가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수여야 되거든요. 적어도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준을 지킨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것은 훨씬 우리가 걱정했던 기준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IAEA도 생각하고 IAEA만 전문가들도 국제기구가 그렇게 아니기 생각하는 때문에 거죠. 국제기구 아니죠. 왜 IAEA만 맹신합니까? 아니죠. 그 내용은 이미 우리나라 여기서 토론할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전문가들 다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려를 우리 표명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들 내에서도 아니죠. 우리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님 혹시 오염수 실제 음용해 보셨어요? 저는 완전히 처리된 오염수를 가져다 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신 분들이 우리 제가 마시지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호도를 했냐면 일본의 핵 오염수 안전하니 먹을 용의가 있다.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마실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처리.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의원님이 예전에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내용이 이후에 드러나서 실제 위험성이 발견된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많다고 하시면 과장이신 거예요. 아니 살충제 DDT 또 우리 성명과 관련된 내용 등등 그 DDT는 제대로 검사를 안 들어보세요. 네. 그런 내용들이 수년 뒤에야 확인됐어요. 그러면 일본 핵 오염수도 이제 방류된 지 1년밖에 안 됐고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도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의원님, 더더군다나 의원님,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당시에는 5년 뒤가 아니라 제가 질문하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아니 시간도 안 주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아까도 이 얘기하던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1조 6천억 혈세가 낭비됐다. 이거 맞습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 건 맞죠. 왜냐하면 맞습니까? 훨씬 검사도 그러면 더 많이 했고. 이게 낭비됐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1조 6천억 삭감할 겁니까? 기재부 장관님. 맞나요? 여기에는요. 해수부에 16개 사업 3년치를 2개 해가지고 1조 6천억을 계산했는데 오염수와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간 건 4%밖에 안 돼요.
96% 예산은 지금까지 수산물 비축 사업 1979년부터 한중 FTA 대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1조 6천억 괴담이다.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조배수 의원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거 뭐 야당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우리 총리께서 헌법 자체 위반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양곡관리법이 어떤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양곡관리법은 아니에요. 아까 양곡관리법 물어보니까 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거부권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21건에 제의 요구한 것이 다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양곡관리법은 헌법 위반은 아니죠? 정책 위반입니다. 아니, 정책 위반, 정책이야. 행정부만 정책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책 수립하는 가장 근원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정책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뭐 좋고요. 그건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국회가 법률과 예산을 확정해 준다고 들었지만 정책을 한다고. 정책은요. 정책이 뭡니까?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해야. 행정부에서는 하위 내용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행정인 겁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양곡관리법 뭐 거부권 행사하면서 내세웠던 쌀값 20만 원 보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거는 분명히 의원님 아시겠지만 추수기에 20만 원 정도를 우리 총리께서는 수학기에 20만 원 보장했는데 그거를 1년 내내 그게 약속인데 건 아니지 20만 원 이후에 지금 떨어져서 한 18%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서 곧 우리가 또 대책을 해가지고 추수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은 수학기에 쌀값 20만 원 선 유지하고 쌀값이 아닌 시절에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방임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방임이 아니고요. 20만 원이라는 거를 절대로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남는 쌀은 무조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된다. 그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아닙니다. 쌀값 대책은 수학기 20만 원 유지하되 수학기가 아닌 시절에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그게 이런 아니고요. 겁니까? 그거는 정부가 쌀에 대한 거를 20만 원이라는 일종의 고정 가격을 가지고 남으면 무조건 사는 그런 비합리적인 정책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쌀값을 안정시키는 거하고 비합리적인 가격하고 고정적으로 20만 원을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시장 경제에도 안 맞잖아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으면 조금 플렉서블하게 변경이 됐다가 그러니까 부족하면 정부가 왜 쌀값 20만 원 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수학기에는. 보장이라는 거는 수학기에는 왜 20만 원을 유지해 주는 겁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코스트도 드셨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20만 원 적정 가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 추경은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추경을 정부가 국회에서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 발행이 꼭 뒤따르는 겁니까? 추가 경정 예산은 국채 발행이 뒤따릅니다.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내부 자금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용 재원이 용이치 않을 경우에는 뭐 추가 국채 발행도 필요할 때는 하겠죠. 그런데 국회에다가 추경을 요청하면 실제 가용 재원을 행정부 내부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합니까? 행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안 담기면 우리 국회는 무조건 국채 발행해서 정부의 빚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아니죠. 점을 그건 호도가 확인시켜야 되는 아니고요. 거예요. 행정부로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혹시 부탁한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정에 대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국회에 정규 본예산이 심의가 요청되면 실제 감액과 증액을 하는데 보통 1% 이내에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세수 결손 10% 정도 났죠. 세수 결손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할 거죠.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게 1%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하물며 세수 결손이라든지 세비나 지출 구조 관련된 내용이 10%가 변경됐다.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그 변동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추경 형태로 하든 국회 검토 절차를 거쳐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하시면서 그게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추경을 하면 국채 발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존경하는 임매 의원님, 김영환 의원님 지금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한 내용 가지고도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이 뒤따랐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면 잘하는 거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존중하면 잘못되는 겁니까? 예산심의 확정권을 존중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에 와가지고 본예산도 1% 수준을 변동시킬 때 본예산을 편성해서 국회 심의를 받는데 현재 세수결손이 10% 정도, 본예산이 10% 정도 세수결손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할 정도로 충격을 주는 교부세 배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해도 되나요? 아니 오히려 중앙정부가 더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출 내용을 가지고 세입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주어진 돈 가지고 쓰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 이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국채 발행을 하든 정부가 해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앙정부의 더 제대로 된 역할 아닐까요? 기재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앞에 그 추경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심의권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네, 아니었고 그다음에 물론 추경을 하면서 그 가용 재원과 재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상의를 드릴 수는 있었겠죠. 아니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죠. 이제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걸 내가 끝까지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제가 볼 때는 현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그대로 나타난 거다. 아니 10%에 해당하는 변동 요인이 발생했는데 본예산 할 때 1% 조정해도 국회 심의 확정을 거치는 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10%의 변동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거친다. 이거는 국회를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크게 나가면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없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호황기에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황기에는 적극재정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 상황이 호황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호황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재정의 건전성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균형 잡힌 그런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규모 자체는 그렇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생에 대한 그 지원 부분을 최대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의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문제, 또 정부의 역할 문제, 이 부분은 제대로 좀 판단하고 함께 네, 정부의 역할 문제는 의원님하고 저거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민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